안녕하세요. HP 커머셜 제품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파워HP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전용 모니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개해드릴 모니터는 HP에서 나오는 드림칼라 G31X입니다. 이 모델도 모델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31인치 모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HP 모니터와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많이 비쌉니다. 제조사마다 각각의 하이엔드 모델 제품군이 있는데 델에서는 울트라샥, 에이조는 칼라 엣지, HP에서는 드림 칼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군들이 바로 그래픽 아트, 디자인, 사진 작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 쪽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제품군입니다.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 크기가 상당히 크죠? 무게를 보면 거의 박스 전체 무게가 19.7kg고요. 안에 내용물만 14.6kg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개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옆면을 뜯도록 되어 있고요. 개봉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모니터를 조립하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모니터를 받치고 있는 스탠드부터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마도 31인치 무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로 만들다 보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구성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케이블, USB-C 케이블, HDMI 케이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USB A to B 케이블, 디스플레이 케이블, 도큐멘트 CD와 설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꺼내 보겠습니다. 액정이 손상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탠드와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툴레스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결합이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홀이 3개가 있는데 여기를 먼저 끼우시고 밑으로 누르시면 간편하게 결합이 됩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결합이 끝났습니다. 스탠드는 엘리베이션과 스위브를 지원합니다. 피벗은 31인치 특성상 불가합니다. 자, 이제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라 프리셋 메뉴인데요.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는 칼라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DCI P3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BT709, sRGB, 아도비 RGB 등 여러가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메뉴를 고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모니터가 꺼지고 나서 다시 켜지면서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옵니다. 프리셋은 바뀔 때마다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이티브 로우 블루라이트 모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있으면 편리하겠죠. 다음은 밝기 조절입니다. 기본이 100 칸델라로 맞춰져 있는데 조금 어두워서 160 칸델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밝기는 주변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60 칸델라 정도가 밝은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작업하기에는 120 정도가 훨씬 편리하고요. 그러려면 주변 밝기가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조금 어두운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 칼라 스페이스 프리셋 인포메이션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칼라 프리셋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리셋 라스트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한 내용으로 되돌리는 메뉴입니다. 그 밑에 리셋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은 공장 출하 시 세팅 값으로 초기화하는 메뉴입니다. 마지막 메뉴는 다운스트림 RGB 어저스먼트로 RGB 값을 조절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인풋 메뉴인데요. 이 제품은 다양한 포트를 지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인풋을 지원하는데요. 연결 원하시는 인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대의 PC 또는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 다양한 장비를 모니터에 연결했을 때 HDMI1이 어떤 장비를 연결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리네임 인풋 메뉴를 사용하시면 구분이 가능하게 별칭을 줄 수 있습니다. 리네임 인풋 누르시고요. 포트 선택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메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처음에 칼라 프리셋에서 봤죠?
조금 밝은 환경이라서 160 칸델라로 맞췄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맞춰져 있네요. 네 번째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 옵션 상황, 시리얼 번호,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한 시간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오픈 메뉴에 세 번째 메뉴인 이미지 어저스먼트로 들어가시면 이미지 스케일, 디지털 시네마 마킹, 이미지에 마킹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OSD에 상당히 많은 메뉴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위 메뉴로 가시면 PIP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가지 포트의 신호를 화면에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대형 모니터라든지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을 분할하여 사용하면 화면을 동시에 두 개를 띄울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로드 세이브 유저 프리셋 메뉴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매니지먼트 메뉴 먼저 보겠습니다. 오토 슬립 모드, 파워 링크, DDCCI 커뮤니션, 디스플레이 포트 연결 시 핫 플러그, USB-C 타입 등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OSD에 넣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메뉴가 많습니다. 다음은 메뉴 메시지 컨트롤입니다. 메뉴 버튼 옆에 LED 색상을 화이트 또는 레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OSD 메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OSD 메뉴에 다 녹여놓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칼리브레이션입니다. 일단 HP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특별히 프로그램은 없고 대신 SDK API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HP G31X에 대해 지원되는 API를 제공합니다. 이 API는 원격 디스플레이 관리 및 USB 연결을 통한 호스트의 PC에서 모니터 제어가 가능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칼 예제 파일이 있고요. 폼웨어 되어 있다 RCC 프로파일이 제공됩니다. 디스플레이 RCC 프로파일은 공장에서 제공하는 RCC 프로파일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하면 기본 색상은 공장 세팅 값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모니터가 사용하는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인 칼리브레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사 공장 세팅 값으로 반영했을지라도 꼭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상태는 색깔이 맞았지만 표면에 있는 염료에 의해 색상이 바뀌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처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기본값을 잡은 후 주기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서 그 색상과 동일한지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색상을 쓰는 모든 장비는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HP G31X는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모니터 안에서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자체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OSD 메뉴 안에 칼리브레이션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놓은 프리셋을 정보화시켜 집어넣고 그 정보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픈 메뉴에 매니지먼트를 선택하면 인터내셔널 프로세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프로세서가 OSD 안에 있어 모니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기타 이 모니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네이블을 해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갔다가 메인 메뉴로 들어오면 칼리브레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모드 DCI P3 D65에 대한 리칼리지를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고 칼리브레이션 프리셋도 변경할 수가 있고 HP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 칼 파일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칼리브레이션 기준으로 몇 시간 후에 또는 며칠 후, 몇 주 후에 할 수 있도록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리칼리브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칼리브레이션 프로세스가 실행된 후 내 모니터가 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칼리브레이터가 내려오고 모니터를 꺼서 색상을 표시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이엔드 모니터일수록 정밀한 색상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의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니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역시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센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하고 싶은데 일정한 컬러를 유지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장 센서보다도 하나의 센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마다 센서에 오차가 생길 테니까요. 이 제품의 특징은 다른 경쟁 모델과는 다르게 모니터의 모든 기능을 OSD 메뉴에 넣었다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OSD 메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새로운 센서가 등장하거나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포트에 USB를 꽂으면 펌웨어 업데이트 및 추가 디바이스를 체크합니다.
자, 약 15분간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할지 창이 뜨는데 종료하겠습니다. 자, 모든 메뉴를 다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에이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모니터 성능을 보기 위해 다양한 패턴을 부여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모니터 전체 창으로 패턴을 보여줍니다. 모니터의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인데요. 가로 세로 픽셀 패턴, 그라데이션, RGB, CMYK가 제대로 나오는지 클릭을 할 때마다 새로운 패턴을 보여줘서 각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을 보면 블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화이트는 완전히 퓨어 화이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데드 픽셀을 찾을 수 있게 각 색깔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패턴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얼룩이 생기는지 보이는데 그레이 톤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퍼센트별로 그레이를 띄워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릴도는 상당히 좋네요. 전체적으로 보시길 원하는데 실제로 테두리는 어떤 모니터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패턴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조절하면서 어떤 컬러 시프트라든지 샤이드를 볼 수 있고 그라데이션을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표시하고 있는 건 8비트 256 그라데이션 단계입니다. 얼마나 촘촘히 잘 그려지는지, 각각 단계마다 정확하게 넘어가는지, 때에 따라서는 블록 형태로 뭉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라데이션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프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는지, 감마값에 따라서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고 반응 속도를 보는 겁니다. 수동으로 조절해 주시면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니터는 만듦새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화질면이나 스펙상으로 보여지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상당하고요.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첫인상은 상당히 좋은 모니터는 확실합니다. 다른 모니터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모니터 컨트롤을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자체 메뉴 OSD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마킹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 모니터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일 수 있는 KVM 기능 및 원격 디스플레이 관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스펙은 스펙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뉴얼을 꼭 찾아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G31X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HP였습니다. 감사합니다.